안녕하십니까, 차트맨입니다. 오늘 봐볼 내용은 수소 주식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수소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배터리 주식은 오르는데,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오르는데, 왜 수소 주식만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에는 여러 수소 관련주가 있죠. 두산 퓨얼셀이라던가 현대차, 일진아이솔루스 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요즘 실적이 좋아서 오르고 있죠. 하지만 요즘 두산이라던가 일진아이솔루스라던가 효성 관련 업체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맥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해외 주식 이제 수소 섹터들이 더 심각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콜라 주가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하이존 마찬가지고 플러그 파워며 블룸 에너지까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4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에는 뭐 8달러 그 정도 됐었죠. 그런데 이제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을 하는 상태인데 지금 왜 국내며 해외며 수소 관련주들이 못 오르고 투자자들에게 무관심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업들에서 수소차보다 전기차를 더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돈도 많이 남고 개발 비용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가 모든 부분에서 이익이 더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더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정작 있는 거라곤 넥소 한 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의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 전기차로 다각화하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하지만 수소차로는 현재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도 수소차가 한 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로 따져봤을 때 전기차를 출시하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수소차 관련된 거는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일단 두 번째로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만들기가 더 쉽다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상통되는 말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일단 전기차를 만드는 구조를 보시면은 배터리 팩이 들어가죠. 배터리 팩이 하단에 깔리면서 그 위에 차체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연료통이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는 스택이 들어갑니다. 스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스택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스택 개발 비용이 몇백억도 아니고 기본 몇천억부터 몇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개발을 해서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절대 기본적으로 만들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도 만든 게 있고 보쉬사에서도 만든 스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 같은 경우는 현재 4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막 대형 트럭에 들어가는 거는 스택이 2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소 같은 경우는 현재 스택이 하나가 들어가고 이 연료통 같은 경우도 크기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3개는 넥소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가 더 낫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소차는 뭐 저게 사고 나면은 터지지 않냐, 터지면 큰일 나지 않냐. 물론 어떤 차든 사고가 나면은 위험합니다. 전기차는 불이 바로 붙어요. 그렇지만 일단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를 사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감싸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합니다. 그래서 터질 위험은 거의 없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업에서는 당연히 전기차가 만들기 쉽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배터리만 본인들이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 비용이 어마어마하지만 수소차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넥소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넥소 그 스택 가격을 4천만 원에서 더 줄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스택 같은 경우도 백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백금 대신 다른 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대체제를 선정을 해서 이 스택의 가격을 낮추는 게 우선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다 공감할 만한 수소 인프라 및 공급 부족. 일단 인프라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건 알죠. 누구나 수소차가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차량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더 깨끗하게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편해야 되잖아요. 편하고 더 저렴하고 돈이 있어야 사죠.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편해야 타는 거죠. 차는 편하려고 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은 수소 차량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수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전국에 207기가 있습니다. 207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수소 차량 대수로 나눠보면은 몇 대냐? 대략 한 기에 127대가 충전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정확히 뭐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많은 군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뭐 가끔씩 뭐 공휴일에도 쉬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고요. 수소 충전소가 뭐 우리가 기름 넣는 데처럼 여러 군데 깔린 게 아니잖아요. 집 앞에도 있고 막 그런 지금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수소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안 산다라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가장 싼 데는 키로당 7,700원에서 가장 비싼 데가 12,400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수소차 탈 맛이 나려면은 3, 4천 원은 돼야 탈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봤을 때 적어도 500기는 만들어져야 된다. 500기의 충전소가 있어야 우리가 탈만하고 그 다음에 가격 또한 여기서 절반은 내려가야 우리가 탈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 같은 경우가 완전한 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철강 같은 데 보면은 거기서도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소를 나온 제품으로 이제 수소를 충전소에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그 기계가 전에도 고장이 나서 수소가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소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환해야 될 점이 그린 수소, 물을 넣은 다음에 수소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넣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시켜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해외 기업이 플러그 파워, 블룸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나중에 집중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올해 들어서 가공이 됐고요. 연간 4만 톤가량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화수소가 이제 더 많은 수소를 옮길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LPG 가스 있잖아요. 그것도 액화된 상태로 현재 운송을 하고 있잖아요. 충전소까지. 근데 지금 수소도 그거와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기체 수소에서 액화 수소로. 기체 수소일 때는 우리가 300톤까지밖에 운송을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액화 수소로 전환이 되면서 3000톤까지 운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피도 800분의 1로 줄었고 충전 속도도 4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수소차를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중에는 수소차가 없어서 못 파는 시대가 빨리 오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트맨이었습니다.